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 저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LMI 승인 레터도 있고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국경, 공항. 간단하죠?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캐나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단계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캐나다 이민국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정을 만들어서 나의 정보를 모두 집어넣고 관련 서류, 당연히 LMI 서류와 내가 준비했던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프로세싱 기간을 기다리며 마지막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 내가 캐나다에 취업비자나 스터디 퍼밋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승인 레터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고, 만약에 내가 캐나다에 비지터 퍼밋이나 또는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다시 캐나다를 들어오면서 공항이나 보더에서 다시 한번 수령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잘 되지 않아서 거절이 나왔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보통 용이하기 때문에 내가 왜 거절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절도 승인도 아닌 추가 서류 요청이 간혹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추가 서류 요청은 보통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왜 물어보는지 정확히 의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서류를 다시 기재를 해줘야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 이 한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장점은 내가 직접 이민국 오피서를 만나서 1대1로 긴 인터뷰를 하거나 까다롭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모든 게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서와의 독대가 없이 승인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신청에 아주 작은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추후에 설명해 드릴 텐데, 다른 방법들과 달리 진행하는 데 수속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평균 5주 정도가 걸리며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7주에서 10주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단한 방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온라인 신청과 비슷하게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종 LMI 신청이 들어갔지만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 퍼밋이 만료가 돼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통 우편으로 신청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온라인보다 오래 걸리는 기간, 평균 4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방법으로는 국경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국경을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플래그폴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깃대를 돌고 온다는 의미로 플래그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플래그폴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현재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플래그폴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신분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플래그폴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플래그폴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경마다 조금씩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미국 국경을 가게 됩니다. 미국 국경을 가서 국경 수비대에게 나는 캐나다 워크 퍼밋을 받으러 플래그폴을 왔다라고 말을 하면은 간단히 얘기만 하고 바로 캐나다 국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경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플래그폴을 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캐나다 검문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워크 퍼밋 취업비자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는 오피서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소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온라인과 다르게 국경을 직접 갈 경우에는 오피서와 1대1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승인과 거절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을 간단히 드리자면, 현재 관광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오피서들이 먼저 현재 캐시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전제하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에서 관광비자로 있는 동안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워크 퍼밋을 쉽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경에서 받는 취업비자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바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서와의 인터뷰를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거나 불안한 분일 경우에는 국경을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의심으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공항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한국인처럼 ETA 승인을 받고 입국이 가능한 분들 또는 이미 TRV를 받고 입국이 가능한 분들만 공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다른 나라를 갔다가 캐나다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입국을 하면서 입국 심사대에 있는 오피서에게 취업비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준비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오피서들이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승인을 주게 됩니다. 공항에서 받는 취업비자의 장점은 보더에서처럼 바로 그날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국경보다 공항에서 받을 경우에 조금 더 인터뷰가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수월하게 당연히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을 설명을 하자면은 단점은 당연히 해외를 나갔다가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비행기,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취업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각 케이스마다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좀 더 높은 확률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사와 항상 상담을 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LMI도 받고 취업비자도 받았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